안녕하세요. 자연환경 분야 학습 중 숲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련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숲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숲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많은 숲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숲을 그냥 흔하게 보는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익적 가치를 베풀고 있는지 이것을 학습하면서 그 소중한 자원과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 생태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연 생태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를 그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오늘 학습 목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숲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서비스를 혜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이것을 사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우리가 무료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굳이 깨끗한 공기를 달라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숲은 바람을 통해서 공기를 정화하고 우리에게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숲이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평가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2020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그 숲이 가치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이죠. 221조 원입니다. 숲이 우리에게 한 해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221조 원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들을 매겼을까요?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들은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산소를 내보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적으로 아름다워요. 경관적으로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은 숲에 들어가면은 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힐링의 그 치유의 방법으로 우리가 산림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잘 심어 놓고 나면 산사태를 예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양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물이 저장되면서 수온을 함양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식지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많은 동식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대기 정화 작용 이런 것들도 숲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 가치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숲 같은 경우에는 열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숲 근처를 걸어가면 도시의 뜨거운 열기, 특히 아스팔트에서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열기가 숲에서 나오는 차가운 신선한 바람으로 인해서 조금 경감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숲, 특히 도시의 숲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숲을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했지만 숲이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더 큰 가치를 숲에다가 매길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숲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빠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 때문에 지금은 숲을 더 많이 보존하고 가꾸고 또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처럼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무료로 받는 혜택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태계가 공급해주는 각종 혜택들을 다 묶어서 생태계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크게 분류를 나눠보자면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지지 서비스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공급 서비스에는 우리가 식량을 공급받죠. 생태계로부터 우리는 식량을 공급받습니다. 밤나무에서 밤이 제공되는 것처럼, 감나무에서 감이 제공되는 것처럼 우리는 식량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조절 서비스는요, 기후를 조절하거나 홍수를 조절하는 것. 아까 제가 산에 나무들이 있으면서 땅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산사태를 예방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물을 맑게 하고 산사태를 예방해주고 이런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조절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휴양을 한다던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또 그거 숲에서 나오는 각종 그 향을 맡으면서 치유도 되지만 뭐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좋은 작품들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범위에서는 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양의 순환이라던가 이런 것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영양이 순환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도 땅에 영양이 저장이 되고 이것이 다시 대기로 가고 우리가 다른 분해되는 물질로 인해서 다시 식물들로 이게 유입되면서 다시 식물이 이것을 영양을 저장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먹게 되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지 서비스고 우리가 이것을 생태계 서비스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계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누군가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웰빙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후생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태계 서비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 평가 작업을 통해서 유엔에서 발표하기로는 이런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지지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더 개선하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그 기본적인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서비스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를 보다 잘 유지함으로써 인간이 받는 혜택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생태계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